오강수의 진짜 정체에 대한 끔찍한 진실. 장미애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세리에 의해 밝혀졌다. 침묵이 방을 짓눌렀다. 장미애의 폭탄 선언은 오강수와 세리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너희 둘은 남매야.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강수는 멍한 눈으로 장미애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장미애의 단호한 눈빛은 희망의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알았으니 서로 멀리 떨어져. 그게 너희를 위한 유일한 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세리의 날카로운 외침이 장미애를 붙잡았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우리가 남매일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과 분노가 뒤엉킨 절규였다. 장미애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축 처져 있었다. 세리야, 지금은 그만해.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녀의 말은 힘없이 흩어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의 무게는 세리를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오강수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 술도가 사장의 마지막 순간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의 얼굴, 배신감에 찬 눈빛, 그리고 끝내 꺼져버린 생명의 불꽃.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장미애와 독고탁의 공금횡령이라고 믿었던 오강수에게 이제 장미애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숨겼을 리 없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장미애의 눈빛, 그 단호한 확신은 그의 부정을 짓밟았다. 세리는 장미애를 노려보며 다시 소리쳤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나한테도 말해. 왜 교수님이 내 오빠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장미애는 입을 굳게 다물고 세리를 외면했다. 그 침묵은 세리의 분노를 더 부채질했다. 그 순간 세리는 오강수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방금 전 오강수가 열어보려다 멈춘 상자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상자에 손을 뻗었다. 세리, 그만해! 장미애가 다급히 외쳤지만 세리는 그녀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장미애와 술도가 사장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미소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극을 세리는 이제야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술도가 사장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강수야, 네가 이 편지를 읽는 날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너는 내 전부였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리는 편지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장미애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뭐야? 교수님이 정말 엄마 아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세리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다. 강수야, 네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키웠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장미애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술도가 사장님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야? 엄마가 또 뭘 숨긴 거야? 그녀의 외침은 방안을 울렸다. 장미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세리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세리는 단호히 막아섰다. 말해, 엄마.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나 진짜 미쳐버릴 거야. 세리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오강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진짜 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다. 장미애는 결국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세리야, 강수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수는 한동석의 아들이야. 그 말은 방안을 뒤흔드는 폭탄이었다. 오강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다. 한동석? 그 한동석 회장?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절규였다. 세리는 눈을 부릅뜨며 장미애를 노려보았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한동석 회장이 교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결이 오빠의 오빠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녀의 세계는 또 한 번 무너졌다. 35년 전, 장미애는 젊은 시절 한동석과 짧지만 강렬한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한동석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그의 가문은 장미애 같은 평범한 여성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미애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한동석에게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술도가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술도가 사장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기에 그녀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강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는 오강수에게 그렇게 말하며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안고 갔다. 하지만 장미애는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없었다. 세리와 오강수의 사랑, 그리고 한동석의 끊임없는 압박이 그녀를 궁지로 몰았다. 한동석은 이미 오래전 장미애와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는 오강수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했지만 이를 이용해 독고탁과 신라주조를 압박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세리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숨길 수 있었어? 그녀는 장미애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오빠일 뿐만 아니라 결이 오빠의 가족이라니, 이게 대체 뭐야? 세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꿈, 사랑, 모든 것이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졌다. 오강수는 세리의 절규를 들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동석, 내 아버지라니.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비틀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술도가 사장의 따뜻한 미소와 한동석의 차가운 눈빛이 뒤엉켰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독고탁은 신라주조 회장실에서 홀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대국민 사과로 무너진 자존심, 세리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굽혔던 무릎, 그리고 한동석의 협박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거친 손길로 소주를 마셨다. 한동석, 그 자식이 감히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장미애였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또 무슨 일이야? 세리 때문에 정신없는데. 하지만 장미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다. 탁,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세리가 다 알았어. 그녀의 말은 독고탁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뭐? 세리가 뭘 안다는 거야? 그는 다급히 물었지만 장미애는 대답 대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은 거실에서 장미애와 세리를 마주했다. 세리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장미애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아빠. 세리는 독고탁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빠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교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한동석 회장이라고 숨긴 거 아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독고탁은 그 말에 숨이 멎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셨고 눈동자는 공포로 떨렸다. 세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장미애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보, 지금 이게 뭐야? 한동석? 오강수가 한동석의 아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분노와 혼란이 뒤엉켰다.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탁, 미안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 그녀의 말은 독고탁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다. 독고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숨은 거칠게 헐떡였다.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이 날 이렇게 배신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한동석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 자식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독고탁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한동석은 오강수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신라주조를 무너뜨리려 했다. 독고탁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은 점점 더 가빠졌다. 그 시각 오강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장미애의 폭로와 세리의 절규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술도가 사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당신은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술도가 사장은 그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지만 그의 진짜 아버지는 한동석이었다. 오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한동석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손이 멈췄다. 내가 누구지?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한편 세리는 집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어두운 거리를 헤매며 오강수를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말투,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교수님, 당신이 내 오빠라니.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건 죄였나요?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렸다. 세리는 한강 다리 위에 멈춰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난간을 꽉 쥐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다 끝내버리면 이 고통도 사라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오강수였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세리야,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다. 세리는 침묵했다. 오강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디 있는지 말해. 제발 내가 갈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세리는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교수님, 우리 정말 남매예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오강수는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 세리야. 하지만 너부터 찾아야 해. 제발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신라주조 본사 앞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동석이 예고한 기자회견이 시작되려는 순간 독고탁은 회장실에서 홀로 텅 빈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장미애가 남긴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탁, 미안해.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세리와 강수를 위해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해. 독고탁은 편지를 쥔 손을 떨며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세리의 절규, 오강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한동석의 음모가 뒤엉켰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한동석이 단상에 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 저는 3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독고탁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은 비장했다. 한 회장,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독고탁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내가 모든 걸 말하겠다. 그 한마디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독고탁의 고백은 신라주조, 장미애, 그리고 오강수와 세리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비밀이었다. 과연 그는 어떤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가? 오강수의 진짜 정체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세리와 오강수의 사랑은 이 비극 속에서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오늘 하루만 여기 있어도 안 될까요? 세리의 간절한 물음에 오범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표정은 냉정했지만 그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가방까지 싸들고 왔을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오범수는 마음속으로 자책했다. 세리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세리를 노려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야, 독고 세리.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너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더구나 너는 학생이고 나는 너를 지도하는 교수야.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하고 짐 챙겨서 당장 나가. 내일 아침 수업 때문에 일찍 자야 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단호함과 냉정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오범수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교수님. 세리는 침착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게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거 맞아요? 그럼 그때 왜 대답을 못하셨어요? 오범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되물었다. 대답을 못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세리는 단호히 말을 이었다. 제가 교수님한테 정말 아무 감정이 없냐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잖아요. 교수님도 저한테 조금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세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이 담긴 외침이었다. 오범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연구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니 세리의 말에 당당히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연구실은 분명 쓸쓸하고 허전했다. 세리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게 이성적인 감정인지 사랑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세리가 없는 공간이 예상보다 훨씬 공허했다는 사실이었다. 오범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세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아픈 기억이 그의 마음을 휩쓸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술도가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에 쓰러진 아버지. 그 비극의 시작은 장미애와 독고탁이 훔친 공금 때문이었다. 오범수는 아버지의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상처는 아직도 그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있었다. 설령 지금 세리에게 작은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그녀는 원수의 딸이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특히 원칙을 중시하는 오범수에게는 더더욱 허락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히 입을 열었다. 그때 못한 대답 지금 확실히 해줄게. 세리를 향한 그의 시선은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너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2번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마. 보고 싶다는 핑계도 이제 그만둬. 그의 말은 모든 인연을 끊겠다는 결심처럼 날카롭게 뻗어나갔다. 하지만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이 아니면 오범수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다. 세리는 나가지 않고 버티기로 결심했다. 같이 지내면 정이 들고 언젠가 자신을 여자로 봐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세리, 정말 안 나갈 거야? 오범수의 물음에 세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세리가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전화기를 들어 장미에게 연락했다. 장미애는 세리가 기껏해야 호텔에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을 거라며 집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리가 오범수의 집에 갔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뭐? 세리가 네 집에 있다고?
당장 주소 보내. 지금 갈게. 그녀는 부랴부랴 지갑과 차키를 챙겨 현관문을 뛰쳐나갔다. 차에 올라탄 장미애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세리의 마음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다. 세리는 어렸을 때부터 순한 아이였지만 한 번 고집을 부리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다. 장미애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번에도 세리가 끝까지 버틸까봐 노심초사하며 오범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장미애는 거칠게 주변을 훑었다. 소파 안쪽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야, 독고세리, 당장 거기서 나오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천장을 뚫을 듯한 기세였다. 분노와 절박함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당장 세리를 끌어내겠다는 듯 떨리는 몸. 하지만 세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범수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와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에 끝까지 버텼다. 오범수는 세리의 고집을 꺾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세리야, 보고 싶으면 종종 오게 해줄게. 하지만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 내일 수업 때문에 일찍 쉬어야 해. 그의 말은 거절 같으면서도 미묘한 여지를 남겼다. 세리는 그 말에서 작은 희망을 읽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는 느낌에 소기의 목표를 이룬 듯했다.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난 세리는 캐리어를 끌며 오범수의 집을 나섰다. 장미애는 심드렁한 세리를 보며 단호히 말했다. 너 먼저 차에 가 있어. 오범수 교수랑 따로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다. 세리는 고개를 돌려 장미애를 노려보듯 쳐다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차로 향했다. 세리는 차로 돌아가며 장미애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교수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 나 또 나가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경고와 함께 울먹이는 떨림이 서려 있었다. 장미애는 세리의 말에 잠시 숨을 삼켰지만 곧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리의 한바탕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세리가 차로 돌아간 뒤 장미애는 오범수를 향해 성큼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장미애는 차가운 눈빛으로 오범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물었다. 범수, 너 정말 세리한테 마음 없는 거 맞아? 오범수는 그 말에 숨을 삼키며 눈을 깜빡였다. 돌직구 같은 질문에 짧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세리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랬다. 단호히 거절해야 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 장미애는 그의 미세한 망설임, 표정의 변화, 시선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숨에 알아챘다. 범수도 세리에게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비록 세리만큼 절박하지 않더라도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다. 장미애는 오범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너희 둘은 절대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겁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범수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 뜻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미애는 준비한 비수를 꺼내듯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너희 둘은 사실 남매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범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장미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귀를 의심했다.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라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간신히 입을 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셀리랑 제가 남매라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되물었다. 그 질문에는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는 절박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장미애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범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 맞아! 너희 둘은 남매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야. 그녀의 말은 거대한 망치처럼 오범수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알고 보니 오범수와 세리는 아버지만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이부남매였다. 세리뿐 아니라 오범수 역시 장미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었다. 장미애는 허공을 응시하는 오범수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미는 죄책감을 억누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35년 전 너희 아버지였던 술도가 사장이 내가 공금을 훔쳐 달아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의 직원이라서가 아니야. 내가 강수의 엄마이기도 했지만 너 범수의 엄마이기도 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오범수는 술도가 사장의 혼외자였다. 오범수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랑 자동 아저씨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오범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하지만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자동 오빠도 모르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떨렸다. 나와 사장님이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할 비밀이었지.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됐구나. 장미애는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울컥 치미는 눈물을 삼키며 오범수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범수야. 그리고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한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장미애는 등 뒤로 섬뜩한 시선을 느꼈다. 세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엄마가 오범수에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까 걱정돼 몰래 돌아왔던 세리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했다. 그녀의 두 눈은 차가운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채 세리는 장미애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이랑 내가 남매라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믿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마치 꿈이라도 되는 듯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장미애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면 되잖아.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단념으로 가득했지만 그 진실만큼은 흔들림 없었다. 그 말은 세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세리는 좌절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난생 처음 사랑한 사람과 행복한 삶을 꿈꿨던 그녀에게 그 사람이 이부남매라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이었다. 소중히 키워온 꿈이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졌다. 세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범수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그렇게 세 사람, 장미애와 오범수, 세리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는 각자의 죄책감과 상처, 그리고 무너진 희망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오범수는 장미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너희는 셀리와 남매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순간적인 착각이거나 무심코 던진 농담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셀리와 내가 남매라고? 오범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장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각했다. 오범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미스장,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흔들렸다. 혹시나 하는 기대, 농담이야 라며 웃어 넘겨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장미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범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맞아. 너희 둘은 남매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오범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니까 셀리와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말 알아들었어?
장미애의 마지막 외침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간절한 부탁이자 서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오범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30년 전 오범수의 아버지였던 술도가 사장과 장미의 사이에 얽힌 비밀이 이번 사건의 뿌리였다. 독고탁은 회장실로 들어서는 한동석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장차 사돈이 될 사이라지만 한동석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신라주주를 찾은 적 없는 냉담한 인물이었다. 술도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느닷없이 회사를 방문한 그의 모습에 독고탁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과거 한동석이 막걸리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마광숙을 감싸기 위해 자신에게 고함쳤던 일이 떠오르며 불쾌감은 더욱 커졌다. 한동석은 독고탁의 불편한 기색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술도가 사건은 신라주조가 조작한 겁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세요. 독고탁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매서운 눈빛으로 한동석을 노려보았다. 한 회장님, 제 밑에 속일룡이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사과해야 합니까? 지금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한동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술도가 편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독고탁에게 거대한 돌덩이를 던진 듯했다. 술도가는 우리 호텔의 협력업체입니다. 당연히 납품받는 입장에서 협력업체를 지지해야죠. LX 호텔 고객들에게 떳떳하려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석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독고탁은 그의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지만 억울함과 분노로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대국민 사과로 신라주조가 사기꾼 이미지를 뒤집었으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그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이건 술도가와 신라주조의 문제입니다. LX 호텔은 제3자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는 건 월권행위 아닙니까? 독고탁이 따지듯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동석은 예상이라도 한 듯 준비된 결정타를 날렸다. 전에 술도가 대표가 꽃뱀이라느니 돈을 뜯었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셨죠. 알아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더군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장차 제 아들 결이가 회장님 사위가 될 텐데 이런 집안과 엮이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이 결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그 순간 독고탁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한동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항복할까 고민했지만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다. 신라주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세월이 허망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결이와 셀리의 결혼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오늘 한 회장이 나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 그 인간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재킷을 소파에 힘없이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장미애는 이마에 얹은 물수건을 내려놓고 심각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서 당신 뭐라고 했어? 사과한다고 했어? 미쳤어? 내가 왜 사과해? 독고탁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사과하는 순간 신라주조는 끝장이야. 누가 우리 술을 마시겠어?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본 장미애는 분노가 폭발했다. 한 회장이 하라는 대로 해. 무조건! 그녀의 말은 아내의 애정이 담긴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셀리의 결혼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당신 셀리 결혼시키기 싫어? 결혼에 엎어지면 나랑도 당장 이혼이야. 알아서 해.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분노를 쏟아낸 뒤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독고탁은 아내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생각에 괴로움에 휩싸였다. 한동석의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보며 그는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그 양반,
진짜 마광숙을 좋아하나? 둘이 잘 되면 마광숙이 내 사돈이 되는 건데. 그건 절대 안 돼. 하지만 한동석이 마광숙을 보호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진심이었다. 꼬여버린 상황에 독고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고민 끝에 독고탁은 대국민 사과를 결심했다. 자존심이 중요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셀리였다. 술도가를 생각하면 죽어도 굽힐 마음이 없었지만 셀리의 결혼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를 잃었다. 비록 치졸하고 비열한 인물이었지만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버지였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결정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짧게 대답한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소리 없는 한숨을 내뱉었다.